링, 갈고리, 큐브, 원뿔, 실린더, 와이어, 바퀴 쌍과 같은 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된 15개의 이미지들이 있다. 이 중 3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5분 안에 독창적이고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임의의 2그룹으로 분리된다. 첫 번째 그룹에는 필요한 3개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3개의 이미지가 주어진다. 심사위원들은 2그룹이 만든 결과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독창성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그룹 중 어느 집단의 결과물이 좀 더 창의적이었을까? 독창성과 실용성이 높게 평가된 쪽은 두 번째 그룹이 만들어낸 물건들이었다. 인지심리학자 로널드 핑케가 실제로 수행한 이 실험은 가용한 소재가 많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보다 자원 부족이나 결핍과 같은 제약된 상황이 사람들을 보다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이는 기능적 고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능적 고착이란 어떤 사물의 용도를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만 한정시켜 인식하는 인지 편향을 뜻한다. 가용 자원이 부족하거나 주어진 도구 사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능적 고착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창의성의 원천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뇌과학자들은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우리는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들은 예술가의 뇌를 들여다보았다. 레베카 체인벌린과 그의 동료들은 미술 전공학생 21명과 비전공학생 23명, 총 44명에게 드로잉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뒤 복셀 기반 형태 계측이라는 뇌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그들의 뇌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예술가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관찰 드로잉 능력이 뛰어날수록 좌측 전손해와 우방군의 측 전두회의 회백질 밀도가 높았으며 미술 전공학생의 뇌는 비전공학생에 비해 대체로 우측 설전부의 회백질 밀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사물을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미세 운동 조절 및 절차적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의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전반적인 예술적 역량은 두뇌의 시각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영역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창의성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성은 각기 다른 뇌 영역의 회백질 부피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술적 창의성은 현저성 네트워크의 활성화 여부에 의존하며 과학적 창의성은 뇌의 실행주의 네트워크 및 의미 처리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 현저성 네트워크란 뇌 전체를 모니터링하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다양한 자극들 중 보다 가치 있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돕는 뇌 영역의 집합을 말한다. 이 영역은 서로 다른 신경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고 전환을 중개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반면 실행주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참신한 해법을 얻기 위해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 실행 네트워크 또는 실행 제어 네트워크로도 알려져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임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 주의, 추론, 의사결정 등의 인지활동에 관여한다. 또 다른 연구들은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하는데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또한 창의적 사고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뇌 하부 전전두엽 피질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다. 인류는 신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뇌가 휴식하는 상태를 기본 모드로 설정하도록 진화해왔다. 기억을 저장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두뇌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해마 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이런저런 목적 없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뇌는 의식적인 상태와는 다른 연결망을 형성하고 불현듯 창의성을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는 순간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외부 감각 정보에 덜 집중한 상태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 오히려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현재까지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창의성을 담당하는 특정 뇌 영역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없었다. 오히려 평소 신호를 주고받지 않았던 뇌의 네트워크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새로운 연결을 시도할 때 창의성이 발현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실행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해결책을 모색한다. 하지만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집중하던 문제에서 한 걸음 벗어나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든다. 이 순간에도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잠재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확산적 사고를 돕는다. 그리고 창의적 해결의 실마리를 직감하는 순간 현저성 네트워크는 다시 인지 모드를 전환시켜 그 직감을 의식의 세계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의적 해법을 깨닫는 순간이다. 결국 뇌과학적으로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융합하기 위해 상호작용이 없던 뇌 영역들 간의 기능적 연결이 강화될 때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 기존의 사물 또는 경험들을 그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창의적 사고란 뇌가 지향하는 패턴 추구 경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생활과 밀착된 기능에 맞춰 설계된 우리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패턴을 분석하고 인과성을 추적하도록 진화해왔다. 우리가 불확실성, 다시 말해 전례 없는 혼돈과 무질서를 느낀다는 것은 평소의 사고와 지식에 대해 제약과 결핍을 인지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창의적 사고는 무질서를 감지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무질서란 자연 그 자체의 무질서인 것일까?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자연에서 무질서하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어떤 질서도 갖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연은 항상 새로운 구조적 질서를 창출해내는 과정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봄은 과학자의 활동이란 자신이 감각하고 있는 자연 질서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구조적 질서를 지각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창의성에 대하여에서 데이비드 봄은 과학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느껴질 만한 일종의 조화로움을 구성하는 전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과학의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과 차이를 드러내는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자연 질서 속에 알려져 있지 않은 총체성과 법칙성을 밝혀내려 하고 그렇게 새롭게 지각한 구조와 질서로부터 아름다움이 생성된다. 이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의 창의성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질서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의 창의성 또한 예술의 창의성과 맞닿아 있다. 결국 봄이 말하는 창의성이란 우리에게 드러난 질서가 아닌 숨겨진 질서를 인식하는 인지과정이다. 혼란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불현듯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질서는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누적되어 있는 기존 지식과 경험들이 재배열되어 나타난 새로운 관련성이다. 테라 인코그니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말하며 지도상에 표기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 또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 미지에서 기지로의 전환은 완성된 지도를 들고 지정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테라 인코그니타를 탐험하며 지도를 완성해가는 수행적 과정이다. 과학자들은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을 그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의 과학적 지식에 연계시킴으로써 세계를 이전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새롭게 찾아낸 질서를 지각하는 것이야말로 진리 추구의 창의성이 아닐까? 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항해의 기술은 무엇일까?